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해당돼서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숙제. 물론 숙제 거기 이 클래스에도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숙제. 자, 아까 전에 위에서 가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한국가스공사인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제작한 그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스 중에서 어떤 가스에 좀 관심이 있나요? 바이오 가스죠. 바이오 가스, 바이오자 들어가면 그냥 다 미생물 같은 거 들어간 거예요.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돼서 수소, 메탄 등의 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가스가 연료,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가스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 분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숙제가 뭐냐면 혐기소화 과정을 이용하여 에너지화하고 있는 사례 조사. 이거를 조금 더 포괄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숙제를 해줘도 돼요. 혐기소화 과정을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라고 해석을 하셔서 숙제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스라는 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발생되는 가스를 바이오가스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는 이제 혐기소화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료 물질,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등등 유기성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 원료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 현황이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회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스터디를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아까 전에 심심해서 여기도 쳐봤어요. 혐기소와 에너지. 물론 키워드는 엄청 많겠죠. 보시면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전 세계 현황도 나오고요. 소화가스 에너지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에너지 회수 재활용, 환경성 소화 공정, 기획 특집 바이오신 재생에너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 스터디를 해서 과제를 멋있게 작성해서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혐기성 처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였죠? 유효한 자원이 메탄이 생성된다.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메탄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후 슬러지 생성량이 적다. 기본적으로 혐기성 이론 소화 과정에서는 슬러지 감량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슬러지 생성량이 적은데 이게 탈수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탈수가 잘 돼가지고 물이 잘 빠지니까 슬러지 생성량이 적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력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된다. 이게 여러분 혐기성 처리를 하면은요, 중온소화 하면은, 예를 들면은, 중온소화, 고온소화. 두 가지로 대략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중온소화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온도가, 중온소화 온도가, 제가 까먹었네요. 이게, 온도가 중요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36도 전후, 고온소화가 55도에서 60도 전후였죠.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사실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 좀 정신이 어리까리하네요. 36도 전후 90에서 60이었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써야 되니까 55에서 60. 55도에서 60도예요. 근데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온수화를 하면은 한 최소 20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고온수화를 하면은 한 조금 더 빠르겠죠.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열을 할 수 있는 열을 발생시킬 시스템을 갖춰주면은 동력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전력, 발전 비용이라고 할게 전력 비용을 절감시켜요. 내가 어떤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에서 쓰는 에너지를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상태로 발전을 시켜서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기성 처리의 가장 특징이죠. 고농도의 유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농도. 다 유기물 처리라 그랬죠. 현기. 자, 단점 보면은 높은 온도를 요구한다. 그죠? 중온 36도. 36도도 낮은 게 아니에요. 고온 55도, 60도 유지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암모니아, 황화수소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한다. 자, 메탄가스나 수소가스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스가 나오는 건 아주 좋은 점이에요. 내 반면에 암모니아, 황화수소, 악취가 많이 나죠. 그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단점. 그리고 운전 조건이 변화할 때 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다. 자, 현기 처리가 그만큼 굉장히 장점도 많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주 민감하게 운전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후 상등액의 수질이 불량하다. 침전 과정에서 슬러지 침전했습니다. 여액이 남았죠. 여기는 가스고요. 자, 이 여액의 농도가 수백 밀리그램 퍼 리터, 수백 ppm 정도 돼요. 수백 ppm. 자, 수백 ppm이면요,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아무 처리 안 한 원수의 농도랑 비슷한 거예요. 현기성 처리에서 다 처리돼 가지고 나온 물이 호기성 처리에서는 처리를 안 한 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십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낮춰줘야 돼요. 다시 수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처리 다시 백 해줘야 돼요. 처리 후 상등액의 수질이 불량하다. 비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가 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N하고 P잖아요, 여러분. NPK. 그죠? 식물의 생장에서 또 미생물의 생장,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게 N하고 P, 질소하고 인인데, 이 현기성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슬러지에서는 N하고 P가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럼 현기성 처리 공정. 아까 전에 간단히 1단계 소화, 2단계 침전, 2단계 현기성 소화 처리 과정을 봤었는데, 여기에서 UASB라는 처리 공법이 있어요. 상향류 현기성 슬러지 블랭킷. 여기 뭐야? 빨간색이 됐네. 여기서 중요한 게 슬러지 블랭킷. 이게 슬러지 블랭킷이 슬러지 그래뉼 상태입니다. 그래뉼. 자, 그래뉼 상태인데,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동영상 같은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니까는 그 겉에
뚜껑만 보이더라고. 이 속 안에 우리가 슬러지 블랭킷이 어떤 건지, 그래뉴얼 상태가 어떤 건지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 그림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자, 혐기성 소화조, 슬러지 처리, 부패조, 분뇨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혐기성 소화조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수처리에서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등등에서 나오는 잉여 슬러지가 나와서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게 혐기성 소화조입니다. 지금 하는 거. 부패조, 이모프 탱크 이런 게 있는데, 부패조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죠. 우리 예를 들면은 옛날 화장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지? 그냥 단면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분뇨가 떨어지면은 똥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돼지도 키우고 했다고 하죠? 재래식 화장실.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똥이 계속 떨어져요. 오줌도 떨어지고 분뇨, 인분이 떨어집니다. 그럼 얘들이 무거우면 점점 침전되겠죠. 여액은 점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뇨처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이런 부패조입니다. 그대로 부패조. 그 이모프 탱크는, 부패조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침전되고 소화되고 다 일어나죠. 근데 이모프 탱크는 침전실, 소화실, 스컴실 이렇게 좀 구성이 분할되어 있는 걸 그냥 이모프 탱크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알아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UASB, 상향류 현기성 슬러지 블랭킷이 나오는데, 여기 영어로 이렇게 약자가 써있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유기성 폐수 처리, 그리고 별도의 여지 없이 미생물 덩어리가 슬러지 블랭킷이란 얘기입니다. 슬러지 블랭킷이란 얘기는 또 슬러지 그래뉴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SLUD, 슬러지 그래뉴얼 상태. 이게 땡글땡글한 상태예요. 아주 땡글땡글한 상태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별도의 여지 없이 미생물 덩어리 스스로 고정되는 자기 고정화 방식으로 고농도의 유기물 부하를 허용하여 공정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이다. 다만 슬러지 블랭킷 형성이 어렵고 유시의 문제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키워드들이 있어요. 미생물 덩어리 키워드입니다. 스스로 고정되는 자기 고정 방식 키워드예요. 공정을 작게 만들 수 있다 키워드입니다. 별도의 여지 없이도 키워드고요. 자, 미생물을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잠깐만, 이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여지, 미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스펀지, 미생물 집이라고 할게요. 미생물 집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서 미생물들이 싹 겉에 샥 달라붙어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표면적이 넓은 미디어나 여제를 갖다 놔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제고 미생물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 덩어리, 바이오 플락, 슬러지 블랭킷, 슬러지 그래뉴얼, 이 상태는 전체가 다 미생물입니다. 통으로 미생물. 통으로 다 미생물이에요. 미생물끼리 땡글하게 뭉쳐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별도 여제가 필요한가요? 여제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미생물을 고정시켜서 계속 부유 성장시키면서, 부착 성장시키면서 계속 어느 지점을 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수처리 또는 유기물을 처리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뉴얼 상태는 별도 여지 없이, 그죠? 미생물 덩어리 스스로 고정된다 그랬어요. 자기 고정화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서 상향류라 그랬잖아요. 인렛이 들어갑니다. 유기성 폐수가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지고 미생물이
이 플럭 상태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무게가 있으니까 쑥 떨어지겠죠. 내려가는 힘이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미생물의 어느 정도의 무게가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정해지겠지만 적당하게 크기가 유지가 되고 또 올라오는 힘과 평형 상태에 이르면 미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뜨지도 않고 더 이상 가라앉지도 않고 자기 고정화 방식으로 스스로 고정되겠죠. 그러면서 고농도의 유기물 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철이 공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제를 쓰면 여제 이만큼은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얘는 이만큼 전체가 다 미생물이죠. 그럼 미생물 양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미생물 양은. 그죠? 훨씬 많기 때문에 얘가 처리 효율이 높죠. 그러면 시설의 공정의 규모는 작아져도 같은 효율을 내겠죠. 그래서 공정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공정을 작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좋은데 이런 슬러지 그래뉴얼 상태, 슬러지 블랭킷 상태는 형성되는 거, 동그랗게 형성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유실되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 바깥으로 좀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동그란 것을 형성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해요. 교반하거나 에어를 쏴줘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눈덩이처럼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좀 사진으로 보면은 자, 미생물 보세요. 무슨 땡글땡글 하죠. 원래 하수 처리장에서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미생물을 저희가 딱 떠가지고 침전시키면 뭉게 하는 형상은 나타나지만 이렇게 동글 하진 않아요. 이건 무슨 좁쌀 같잖아요. 그래뉼이라는 게 아마 작은 알갱이를 뜻하거든요. 진짜 무슨 알갱이 같죠? 곰보빵에서 곰보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알갱이 상태죠. 이게 그래뉼 상태예요. 이 상태를 물리적인 교반, 그리고 pH 조정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미생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제를 안 써도. 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이게 그래뉼 상태가 되면 여러분, 재밌는 게, 이 겉에는 산소랑 만나겠죠. 이 안에는 산소랑 안 만나겠죠. 호기성, 질산화작용을 할 거고 겉에는 그러면 안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혐기, 즉 탈질 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뉼 상태 보면은 에어로빅 존이에요. 그죠? 호기성,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산소예요. 탈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특징들을 이런 그래뉴얼 상태, 미생물이 플럭 상태를 이루면은 산소랑 접하는 테두리 쪽에서 표면 쪽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고 안쪽에서는 탈질화가 일어나고 이때 이 두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두께, 이 thickness가 어느 정도 돼야지 여기가 안쪽이 현기 상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거에서 연구하시는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물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이거는 동시에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고요. 반응이 일어나요. 교반이 일어나요. 공기방울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뉴얼 상태가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뉴얼 상태가 있으면 질산화와 탈질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침전 효과도 굉장히 빠르죠. 미생물이 덩어리로 무겁게 있으니까.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성 처리에서 나온 이 UASB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러지 블랭킷, 슬러지 그래뉴얼, 이게 이런 형태고 이러한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